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전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코딩하는 것 중에서 음,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뭐 간단한 걸 하면 만들 거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를 보여드리는 거지, 어떻게 만들고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어떻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왜 이런 걸 왜 만드냐,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만드냐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구나, 플러그인은. 요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리고 ARL 툴을 이용해서 제가 다루는 것을 한번 보시고 이제 좀 참고가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용하는 툴들, 에디플러스 또는 뭐 어, 파일질러 같은 세팅법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좀 찾아보시고요. 아니시면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안 하고 제가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그냥 한번 보세요. 그럼 한번 볼게요. 먼저 그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은, 이제 우리가 이제 플러그인이란 이 섹션에서 워드프레스 들어와서 여기 있을 때 여기에 리스트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추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테이블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워드프레스가 깔리는 그 폴더를,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자, 먼저 그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맞는지 확인 좀 할게요. 아니네. 여기구나.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워드프레스를 깔면요. 제가 어디 깔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케미클라우드 지금 요즘 쓰고 있어갖고, 케미클라우드 속도 체크하고 안내하는 사이트, 샘플 사이트들을 넣어놓은 게 여기가 케미클라우드.com, 케미클라우드 가이드.com이고요. 여기서 오늘 기본 설치, 그러니까 워드프레스만 설치한 블로그, 요거를 여기죠. 여기서 테스트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소를 보면 blog.chemicloudguide.com이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폴더가, 폴더 안이, 이게 서버인데요. 자, 참고로 케미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메인 도메인, 처음에 등록할 때 가입했던 도메인은 기본 폴더인 public _html 폴더에 저장이 되고요.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사이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도메인을 추가하게 되면은 그 도메인 이름으로 폴더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폴더가 생기고 그 안에 이렇게 자료들이 들어간다. 이것도 워드프레스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사이트, 서브 도메인이죠. 이렇게 서브 도메인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블로그 chemicloudguide.com이라는 폴더가 생기고, 독립 도메인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고 그 안에 이렇게 파일들이 이제 설치가 된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플러그인이라든가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웹상에서 설치를 하면은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플러그인을, 새 플러그인 추가를 해서 여기서 플러그인을 깐다든가, 아니면은 모양에 가서 테마를 하나를 추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추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웹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뭐 추가된 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파일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 안에는 어디다가 설치가 되고 다운로드가 되어 있냐라고 보면은 여기 WP, 워드프레스 약자입니다. WP 딱대기 컨텐츠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테마, 팀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스라는 폴더가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실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 봐도 되는데 제가 오늘 설명하는 거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플러그인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또 폴더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폴더로. 그럼 이 폴더 두 개가 우리가 말하는 플러그인을 깔았을 때 여기에 이렇게 설치된다. 폴더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세요. 지금 두 개가 있죠. 아키스맷하고 심플 스크롤 투 탑이라는 폴더가 두 개가 있죠. 방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 보면은 플러그인 들어가 보면은 그죠? 좀 전에 본 이거하고 지금 제가 오늘 만든 이 플러그인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폴더식으로 들어간다. 근데 좀 의아하죠. 아시는 분들은 봐봐요. 우리가 플러그인을 추가를 할 때 여기서 만약에 설치를 하면 그냥 큰 의미가 없는데 플러그인 업로드를 할 때는 보통 zip 파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zip 파일로. 압축 파일이죠. 압축 파일로 올리는데 올라가서는 이렇게 풀려서 폴더로 나온다. 업로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 있는 이것을 만약에 내가 다른 곳에다가 설치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를 다운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다운을 받고 압축을 zip 파일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파일 선택해서 zip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팁 하나 드리면은 여기서 파일 자체가 만약에 이게 용량이 크지 않다면 사실 큰 의미가 괜찮지만 용량이 크다 그러면 다운받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질러로 하실 때보다는 케미클라우드 cPanel에 들어가셔서 파일 매니저에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서 요 모양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거기는 이제 압축하기라는 그 메뉴가 있거든요. 그걸 zip 파일로 압축한 다음에 다운받으시면은 되게 편합니다. 바로 되고 파일 압축도. 그래서 그런 팁도 있다. 요거는 아마 지난 영상 제가 케미클라우드 편을 어디에선가 제가 아마 언급을 했을 거예요. 한번 보여드렸을 거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구조도 알게 됐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업로드가 되고 다운로드가 되고 올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실질 한번 AI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저는 클라우드라는 이제 AI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랑은 계속 하려고 연간으로 끊었고, 그다음에 이 친구하고 계속 친해지려고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지금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딩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먼저 내리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줘. 그리고 나하고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거죠. 그럼 대충 읽어보면은 이런 식입니다. 당신은 업계에서 아주 유명한 웹 프로그래머 겸 웹 디자이너인 척하며 다음 프로젝트를 뭐 맡아주라. 프로젝트명은 땡땡땡. 이건 제가 뭐 놓고 싶으면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프로젝트명이 있다면 기입해주라. 그리고 개요는 스크롤 투 탑 버튼을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당신은 다음 중 한 가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규 개발을 맡아서 진행을 하든지 개발 중인 것을 이게 어떻게 됐지? 잠깐만요. 개발 중인 것을 이게 어딨냐면은 제가 올려놓은 이 웹 구글 드라이브에 오시면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이게 어딨냐면은 호텔 천사 구글 드라이브 오시면은 여기 비개발자 코딩 클라우드 명령어 해서 여기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뒤에 날짜를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어제 날짜로 제가 업데이트를 한번 했네요. 계속 명령어를 이제 이 친구가 못 알아듣겠다. 잘 뭔가 결과치가 내가 이제 명령을 줬는데 잘 모를 때는 그걸 또 수정을 계속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얘하고 정말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게 관건인 거야. 앞으로는. 그래서 만든 게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거지 신규 개발을 맡아서 하든지 아니면 개발 중 이전 프로젝트 매니저가 그만두게 되어서 당신이 인수인계 받아 나머지를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개발 완료 후에 운영 중 추가 수정 사항을 맡아서
진행을 하든지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하게 될 거야 라고 했고, 저는 비개발자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다음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세요. 특히 소스 코드 수정사항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얘가 또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오면은 너 왜 규칙대로 안 하고 있어? 라고 하면 얘가 또 다시 정신 차리고 규칙에 맞춰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제가 필요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규칙이고 나름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갖다 쓰실 분들 쓰셔도 상관없고요. 이걸 바탕으로 본인들이 맞는 자기들이 개발하는 하는 거에 맞게끔 수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은 제가 코드를 읽을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이썬이라든가 이걸 제가 모르거든요. 뭐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언어 C++ 뭐 이런 것들은 잘 몰라요. 아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언어만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응형 때문에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익숙하게 썼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이콘이 필요할 때는 얘를 써라. 얘와 같은 거니까 이렇게 좀 한정적으로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규칙 2부터가 이제 키포인트고, 좀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이제 규칙 2가 가장 포인트예요. 왜냐면은 파일을 만들 때 얘가 생성을 해주잖아요. 파일을 만들 때 무조건 주석을 만들고 주석을 이런 식으로 약간 규칙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으라고 했어요. 주석이란 것은 코드에서 코드의 역량을 실질적인 액션이 취해지지 않고 이제 참고만 할 수 있는 이제 설명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코드엔 지장이 없다. 이제 작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냥 내가 볼 때 메모 남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메모를 이런 식으로 단위로 남기고, 그리고 여기도 CSS도 이런 식으로 남기고, 그리고 핵심이 뭐냐면은 수정이 있으면 그 남긴 곳에 그 섹션 있죠? 섹션. 요 단위로 나한테 알려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이런 원문이 있는데 전체 큰 메인 타이틀이 있고 주석으로 달았죠. 그리고 헤더 컨테이너라는 곳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헤더 제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기 구분을 해놨는데 구분을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내가 뭘 수정을 해달라고 했더니 만약에 박스 섀도우라는 곳이 여기 있죠. 박스 섀도우 얘를 수정을 했어요. 얘만 수정을 했을 때 뭘 알려주냐? 얘가 수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요 섹션, 소 섹션이죠. 타이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걸 다 알려줄 필요도 없고 얘만 알려줄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구역으로 나눠갖고 나한테 알려주면 나는 그냥 요거 찾아갖고 요걸 찾아갖고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넣는 거예요. 그냥 얘 알려준 거를 요한만큼만. 그렇게 되면은 비개발자인 저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업무하기가 이제 작업하기가 편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이걸 좀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클로드한테 이렇게 넣었죠. 쭉 넣고 던집니다. 그럼 얘가 이제 그 다음부터 개발을 맡게 되어 기쁘다. 신규 개발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죠. 처음이니까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개발 경험이 풍부하니 걱정 마세요라고 하면서 자기가 말을 뽐을 내는 거죠.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기본 구조를 설계하고 필요한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파일을 쭉쭉쭉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럼 파일 구조도 이렇게 주고, 그럼 이 폴더에다가 들어가서 이렇게 폴더, 이 친구가 여기서 다 알려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석 다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위에 항상 주석이 이렇게 있어요. 파일명은 뭐고 이걸로 이름 붙이면 되죠. 경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nclude라는 것을 만들고 세팅 요 파일을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플러그인 이름은 이거죠. 이거고 그 안에서 includes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서 얘 파일을 저장해 놓으면 됩니다. 저장하는 것은 이렇게 에디 플러스에서 거기를 들어가서 접속하고요. 제가
만약에 들어갈 곳에다가 그 다음에 빈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얘가 준 것을 카피를 하고 컨트롤 A,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들 이름이 파일 이름 이거니까 이거를 복사를 하고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여기서 파일에서 FTP에서 원격 저장에 들어간 다음에 그 서버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 호스팅이 있는 곳으로. 그럼 여기 제가 여기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디다 넣으라 했어요? 여기 include에다 넣으라고 했잖아요. 여기 include. 그러니까 include 찾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일명을 붙여넣기를 하고 저장을 하면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 저장을 다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가보는 거죠. 이렇게 플러그인을 갔더니 비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 시켰어요. 테스트를 해봤죠. 해봤더니 뭐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수정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이게 또 중요하죠. 제가 또 항상 강조하는 게 한번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친구한테 최종적으로 다 만들었을 때 보통 리드미 참고 파일을 만들긴 하지만 중간에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소스를 다 뿌려준 다음에 내가 한번 전체적으로 볼 필요도 있잖아요. 파일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얘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작성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일단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어까지 줘서 제가 좋았죠. 그래서 저장해 놓고 그것도 여기에 플러그인 여기 폴더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수정을 하거나 할 때마다 이걸 열어봐갖고 이렇게 열어보는 거죠. 열어보고 이거를 참고를 하고 그다음 저는 이제 작업을 할 때 이걸 열어놓습니다. 그래야 이게 구조 자체가 어디쯤에 있다라는 거, 이 파일이 어디쯤에 있구나, 어디쯤에 있구나를 이게 시각적으로 볼 수 컨트롤하기가 쉬워서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자, 처음에 했더니 테스트했더니 버튼이 좌측 하단 코너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왔죠. 뭐냐면은 이거를 처음에 만들었더니 이 버튼이 지금 작동을 잘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여기 끝에 저 밑에 그냥 딱 짱박혀서 그냥 움직이지도 않더라고요. 뭐 이제 움직였을 때 이거 위로 따라 올라와야 되네. 그렇지도 않더라라는 거죠. 스크립트가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라는 어떤 제 의견을 한번 줘봤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현재 테스트는 워드프레스 기본 테마 최신 버전입니다 라고 제가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도 이렇게 쭉 수정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수정해라, 이렇게 수정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번 수정사항을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정사항을 줬다고 쳐요. 그러면은 제가 요청한 거대로 잘 주고 있어요. 규칙대로. 이렇게 파일은 이 파일이죠. 이 파일에서 버튼 동작 제어라는 곳을 찾아가는 거죠. JS 파일이죠. asset에 JS에서 버튼 동작 이거죠. 스크립트. 중간에 바뀌었어요. 이 업데이트가 계속 했는데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 거기를 찾아가서 이 부분만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렇고 나서 세이브하고 다시 해보는 거죠. 그리고 CSS 같은 경우도 만약에 CSS를 볼게요. 여기 버튼 기본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줬죠. 그러면은 우리 CSS를 가볼게요. CSS도 바뀌었구나. 죄송해요. 일단은 이렇게 요 단위로 가서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면 된다. 그래서 주석 단위로 가서 수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쭉쭉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안 된다고 위와 같이 모두 적용했지만 이걸 꼭 넣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위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랑 AI랑 나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냥 내 혼자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얘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알려줬어. 제가 나한테. 그래, 나 그거 반영을 했어. 해봤는데 안 되더라. 랑 동일 증상입니다라고만 던졌을 때 이 친구는 적용했는데 안 된다는 소린가? 아닌데 뭘 다른 거 했는데 안 된다는 소린가?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어디서 봤냐면은 이런 클로드 말고 챗GPT 말고
예를 들어서 뭐 퍼플렉시티나 젠스파크 같은 경우는 걔네들 같은 경우는 이런 로봇을 여러 개를 같이 쓰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그 모델들 자체들끼리 막 자기네들끼리 막 이 자기 생각하는 게 막 나와요. 이렇게. 이 사람이 뭐 영어로 하라는 건가?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막 생각을 하다가 결과치를 내거든요. 그걸 쭉 지켜보면은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고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추측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알려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항상 얘가 알려준 거를 나는 반영을 했어요. 네가 알려준 거를 그러고 나서 그랬는데 결과치는 이렇더라라고 피드백을 줍니다. 동일한 증상이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문제가 계속되네요. 그러면서 쭉쭉쭉쭉 다시 또 만들어줘요. 내용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면은 그대로 또 복사를 해서 넣고 이것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고 여기 넣었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기까지 줬죠. 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진짜 넣었더니 이렇게 그대로 넣었더니 잘 되더라고요. 그냥 빨리 끝났어요. 간단한 코드라서 그런지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 여기까지는 끝났어요. 다 만들어졌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뭐가 욕심이 생겼냐. 이제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끝났어요. 근데 리드미 파일을 규칙에 맞게 작성해 주세요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려고 쫙 해달라고 했죠. 얘가 쫙 정리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트리가 없는 거예요. 파일 트리, 디렉토리 구조를 트리 형태로 추가해 주세요. 그랬더니 다시 또 이렇게 쭉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빠졌어요. 얘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 설명서를 플러그인 메뉴에 추가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라고 제가 요청을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결과적으로는 추가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스크롤 투 탑이죠. 설정이 있고 설정이에요. 그 다음에 설명서를 누르면은 좀 전에 봤던 그 내용이 여기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도 볼 수 있고 이게 뭐 보안적인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이게 이런 메뉴구나. 뭐 개발자들도 볼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이용자도 볼 수 있게끔 여기 놓고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요청을 했더니 얘가 이렇게 좀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그런데 만드는 걸 쭉 보니까 여기다가 설명서를 추가 페이지를 뭐 이런 밑으로 추가를 하더라고요. 하드 코딩. 그러니까 이 코드 안에다 이렇게 넣더라고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메인 페이지가 메인 파일이 이거였거든요. 이 안에다가 막 넣는 거를 코드를 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데. 그래서 설명서 페이지 출력은 이 리드미 파일을 불러오고 싶은데요. 매번 변경할 때마다 하드 코딩하는 것이 불편하니까요.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이거는 매번 여기 이 소스를 열어갖고 수정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설명이 바뀌었을 때 그러면은 이 리드미 파일만 수정하면 되니까 이거는 분리하는 게 맞다 싶어서 제가 요청을 했죠. 분리해달라고. 그랬더니 얘가 다시 또 이렇게 짜줬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은 지금은 스크롤 투 탑이라는 이 메뉴가 있고 설정 메뉴가 있고 설명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설명서 메뉴가 이 서브로 들어가야 되는데 따로 이렇게 하나 그냥 있더라고요. 이거는 설명서 메뉴를 완전 분리시켜 놓은 거야. 얘가 또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한 거죠. 근데 얘가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서브로 넣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알았으면 잘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잘해줬는데 위치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서브 메뉴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독립적으로 있네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맞습니다. 다시 굳혀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고쳐줬죠. 그랬더니 네, 잘 된다. 잘 됐어요. 그런데 여기가 되게 이렇게 좁게 나오고 좀 끊겨서 나오고 여기 보이나요? 여기 박스가 이렇게 이 위에까지 들어가려면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최종 작성일이 여기인데 이게 그냥 CSS가 뭔가 좀 꼬인 것 같더라고.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서 페이지 이런 것은 스크린샷 떠갖고 던져주면은 좋아합니다. 바로 알아들었죠. 그렇지만 이미지 파일은 토큰을 텍스트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먹겠죠. 인식을 분석을 하고 다시 텍스트로 된 것을 다시 또 분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텍스트로 다 주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지를 줘야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얘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이렇게 이미지를 줬어요. 그리고 설명서 페이지 CS 디자인이 좀 이상합니다. 설명하기 좀 뭐해 갖고 그냥 이상합니다 하면서 제가 던진 거죠. 첨부 파일로 스크린샷으로. 그랬더니 얘가 또 이렇게 수정을 축축축축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설명서 부분이 지금은 100%인데 가로 좁게 나와서 여기가 막 스크롤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스크롤바가 생기다고 했어요. 모두 적용 후 테스트 해보니 설명서 부분 가로 폭이 좁아 가로 스크롤이 생깁니다 라고 또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다시 또 가로 스크롤 생기는 거를 조정을 해줬죠. 감사합니다. 아래 메타, 이거는 제가 딴 거 때문에 넣은 거고. 그랬는데 뭐냐면은 또 이번에 뭘 발견했냐. 밑에 보니까 설정에서 보니까 미리 보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오, 이런 미리 보기까지 기능이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콘도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 나는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는 또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놓을 거냐 왼쪽에 놓을 거냐. 왼쪽에 왔어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색깔도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고 크기도 바꿀 수가 있고 여백도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처음에 이제 여기에 미리 보기란 칸이 있길래 나는 몰랐는데 여기에 뭐가 미리 보기에 생기나 보다 싶어서 얘한테 물어봤죠. 미리 보기가 안 된다 라고 해서 또 이렇게 또 막 바꿔주기 시작했어요. 사실 여기서 조금 헤매긴 했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고 저렇게 했는데도 안 되고 해서 파일을 하나 더 만들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해주더니 결과적으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다 된 것 같아서 이 파일을 중간중간 수정도 막 하고 해갖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한번 써줘 깔끔하게 라고. 길지 않았거든. 아주 길지 않았어요. 얘가 이게 몇 줄짜리냐면은 500줄이 좀 안 되는 500라인이 좀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석들을 꼼꼼하게 넣어달라고 한번 요청을 했어요. 내가. 그랬더니 얘가 쫙 다시 한번 쭉 넣어주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리드미 파일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냐라고 물어봤죠. 혹시나 또 다른 변동사항이 있는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중간에 이 파일 추가한 게 있다라고 하면 다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를 했고 뭐 수동으로 조금 하긴 했는데 이걸 잘 못 만들어 갖고 수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파일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파일당 설명을 좀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런 상황이 생겼죠. 참. 만들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뷰 디테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뷰 디테일. 그래서 이거 눌러봤죠. 눌러봤더니 이상한 곳으로 가요. 뭐냐면은 심플 스크롤 투 탑이라는 비슷한 이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이름을 갖고 있는 플러그인 제작자의 다른 사람의 플러그인 설명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이건 제가 넣은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생긴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걸 눌렀더니 다른 사람 플러그인이 보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건 또 이렇게 안 보이게 하는 뭔가를 또 추가를 좀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대신에 제가 넣었던 이거죠. 제가 넣었던 설명서 부분, 설명서 보기로 넘어가게끔 링크를 바꿔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완벽하다라고 생각 싶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뭐 사실 어렵지 않죠. 간단한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전체적인 구조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냐?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이걸 한번 만들어 보니까 사실 큰 것은 아닌데 구조를 몰랐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으니까 예전에 제가 지금도 비개발자면 중간에
프리랜서, 그러니까 AI가 생기기 전에 프리랜서들한테 뭔가 요청을 이제 돈 주고 유료로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건 바이 건으로. 그렇게 했을 때 예전에 오토 포스팅 관련된 것을 뭔가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워드프레스에다가 플러그인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우와. 워드프레스에 들어가면은 이 플러그인이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여긴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이런 파일로 만들어 줬다고? 그냥 추가만 하면 되게끔? 업로드만 하면 되게끔? 우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한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거든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큰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만들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차이점은 뭐였냐면은 이게 플러그인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 만들어진 게 폴더가 어디에 들어가고 이렇게만 올리면은 그 폴더에만 잘 넣으면 말 그대로 플러그인이라는 이 폴더로 이름을 넣으면은 그리고 파일이 있으면은 메인 파일만 있으면은 여기에 우리가 설치한 플러그 여기에 뜹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몰랐을 때는 되게 신기했던 거죠. 엄청난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깨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벽이 높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처음부터 하나씩 해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뒤에는 뭔 얘기를 할 거냐면은 제가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URL KR 사이트에서 저는 이제 페이지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코딩해서 만든 것들이 쭉 다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여기다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만들었던 게 만나이 계산기였잖아요. 만나이 계산기. 그리고 오늘 만든 거는 여기에다가 넣습니다. 이제 하나씩 모으려고요. 제가 이제 개발할 때마다 여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모음이라고 해갖고 이전에 제가 만들었던 오토 링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만들었던 거 심플 스크롤 투 탑이라는 것을 해서 여기 만들어서 이걸 상세보기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서브 페이지처럼 플러그인에 대한 어떤 설명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릴리즈 된 것도 있고 최신 버전 다운하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눌렀을 때 그걸로 가야 되나? 이거를 바꿔야 되겠네요. 이거 눌렀을 때 상세 보기 눌렀을 때 설명서 보기 눌렀을 때 여기로 넘어오게끔 링크를 바꿔야 되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코딩을 하면서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을 AI하고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샘플로 잡아서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코드 하나하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마무리된다까지만 한번 캐치하신 후에 직접 연습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